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 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 게시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SRC 재활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간병인인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집단 발병이 확인돼 동일 집단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지만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간병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인 모임까지 이렇게 지인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감염도 있지만 그 병원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방역이 깨끗이 된 게 아니에요.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5개 병동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하고 사실상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 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8천 곳이 넘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명절 가족 모임과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 언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유행 속에 해외 유입 환자도 늘어나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2차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술 접대한 검사 3명은 옛 대우조선해양수사팀 동료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라임일로 직접 만나서 돈을 주며 로비한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며 누군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14장 분량의 2차 자필 입장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모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접대한 검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고 법무부 감찰조사 당시 사진으로 2명을 이미 특정했다며 다른 1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 확실하다 생각해서 특정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특수부장 출신 이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가 윤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이 내가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 우리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주라고 했다며 청문회 준비팀 검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와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접대한 검사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변호사의 말을 믿고 협조했다고 매수 주문이 밝혔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 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검찰이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많은 부분 헷갈리는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식으로 수개월 동안 조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직접 만나서 돈을 주며 로비를 했던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며 누가 도대체 어떤 저의를 가지고 나를 이런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건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합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의혹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에 벌어지고 있는 충돌 상황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추정되는 이유로 잇따라 숨지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또 한 명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YTN과의 연락을 통해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며칠 전 업무 도중 숨졌다는 비보를 확인했다며 유가족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고된 사고는 살인이라면서 이번 사망 사건은 택배업계가 방관한 구조적 타살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J 대한통운 박근희 대표는 오늘 오후 자사 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대리점이 제멋대로 수수료를 떼가는 데다 파손 비용까지 택배 기사에 떠넘기는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이런 대리점의 횡포가 생겨나는지, 택배 기사들은 왜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내몰리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수료 구조부터 주문 접수 완료.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500원을 내면 유통업체가 주문 접수 770원, 완료. 택배회사가 1,730원을 나눠 갔습니다. 택배사는 이 1,730원을 다시 택배기사와 나눕니다. 국내 5대 택배사는 평균 800원부터 1,100원 정도까지 택배기사 몫으로 배분하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조차 오롯이 받을 수 없는 고용 형태입니다. 택배사는 일반적으로 본사, 그리고 대리점, 그리고 택배 기사로까지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로 대리점의 기사 관리 권한을 넘깁니다. 대리점이 기사 개개인과 이렇게 배송 위탁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직접 고용할 때는 없던 대리점 수수료라는 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리점이 일거리를 배정해 줬으니 기사들더러 건당 수수료를 내라는 겁니다. 대리점 위에 영업소나 취급소가 있는 곳은 단계별로 떼는 수수료도 당연히 더 늘어납니다. 물류센터 하역장 주차비에다 소비자에게 내는 택배 안내 문자료까지 기사들에게 물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계약 형태도 문제입니다. 택배기사는 건당이 아닌 구역당으로 계약을 맺는데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일 할당받은 물량은 아무리 많아도 그날 배송을 끝내야 합니다. 다 못하면 벌금처럼 수수료를 더 떼이고 재계약마저 불리해집니다. 기사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일을 하다가도 다음날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대리점이 이제 과외 계약을 하면서 갑질이라든가 편법이나 꼼수 등이 더욱더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택배사들은 왜 이런 구조를 고수하는 걸까? 업체들은 배송 지역과 택배 기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각 지역에 세세한 거점까지 좀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택배 시장이 커지는데 어느 정도 좀 기여도 했다라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노동계는 산재 사고 같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본사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라고 꼬집습니다. 실제로 과로로 숨진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 씨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도 본사는 대리점 일이라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안전보건상의 이제 조치들, 혜택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받아요. 원청은 나몰라라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지난 8월 과로를 줄이겠다며 공동 선언까지 했던 정부와 택배업체들. 그러고도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택배사 긴급 점검에 돌입했지만 택배 기사들은 무엇이 바뀌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유지되는 한 뒷짐진 본사, 횡포 부리는 대리점의 근본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한탄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이후 12번째 사망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남에서 들어온 신고입니다. 경남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남성이 숨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창원구 의창구에 있는 목욕탕 열탕 안에서 79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세신사가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에 경남 창원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했고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이후 5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이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인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씨는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기저질환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전국에서 사망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남성이 숨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12번째 사망이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지난 14일이죠.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10대가 이틀 만에 사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맞고 숨졌다는 신고는 모두 1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보건당국이 사망 사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뉴스는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크게 다친 초등학생 형제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엄마도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었는데 8살 동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결국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서 형과 함께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심한 화상을 입었던 8살 A군.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이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고 치료 도중에 아마 사망한 걸로 이렇게까지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A군은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 등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당초 A군은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호흡기가 많이 부어 있었고 사고 후 의식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병세가 호전되면서 매도 주문이 일반 체결되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위중한 상황인데 의식은 돌아왔다 정도만 아주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그렇게 이제 저희도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엄마를 알아보고 부르기도 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했고 아직 힘겨운 치료를 받아야 하는 10살 형만 혼자 세상에 남게 됐습니다. 사망 소식 이후 각계에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애도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살 A군의 빈소는 인천의 한 병원에 마련됐고 장례 비용은 그동안 모인 기부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방부와 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에 공사장비 반입을 예고하면서 주변 마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앞 도로에는 사드 기지로 반입이 예상되는 군 장비를 막기 위해 새벽부터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국방부가 장비 반입을 예고한 시간은 잠시 후인 오전 10시쯤입니다. 경찰 병력도 이에 맞춰서 부근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국방부와 미군이 사드 장비를 기지로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이 빚어져서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주문 접수 완료.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의 백신의 임상시험 참가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건강한 자원자를 인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시켜서 면역 기제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정부의 주도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상시험 참가자가 1명이 사망을 했군요. 이게 어디서 발생한 일입니까? 네,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일입니다. 예.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은 성명에서 지난 19일 사망자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망자가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백신 후보의 효과 검증 차원에서 가짜 약이죠. 이 플라시보를 투여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언론은 사망자가 플라시보를 투여받았고 코로나19에 걸린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이번 사례는 체결되었습니다. 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후보들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보고된 것이어서요. 사건의 진상조사 그리고 그 결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뭐 사망자가 보고가 됐다고 하면 뭐 임상시험이 뭐 잠정 중단이 되는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은요,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시험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변수는 향후 나올 조사 결과입니다.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면 시험을 잠정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또 한 차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브라질 보건부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임상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브라질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백신이 중국 시노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백인데요. 상파울루 주지사가 이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적인 라이벌인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중국 백신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면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백신 문제가 정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다뤄본 소식인데 영국의 과학자들이 백신을 빨리 개발하려고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일부러 코로나19에 감염을 시킬 매도 주문이 계획을 체결되었습니다. 실험을 계획 중이다. 이런 소식을 짚어봤는데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실험 대상이 18살에서 30살 사이 건강한 자원자라고 전해드렸는데요. 1차 시험의 규모는 최대 19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가 모집된 상태입니다. 연구진은 이들을 바이러스에 고의로 감염시킨 뒤 어떻게 백신이 이 증상이나 감염을 막는지 또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할 계획인데요. 우선 런던 로열 주문 접수 프리병원에서 완료. 실험을 시작한 뒤 전국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시험을 시작해서 5월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의 정부 자금이 주문 지원됩니다. 접수 완료. 영국 정부가 합의한 지원금은 우리 돈으로 494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 인위적인 감염을 둘러싸고 윤리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 접수 완료. 특별히 내놓은 안전 지침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연구진은 참가자 등록에 앞서서 독립적인 윤리 그리고 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원자를 모집할 때 주문 접수 완료.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고 심장병이나 당뇨 등 매도 주문이 위험 요인이 체결되었습니다. 없음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험 단계에서는 바이러스 주입, 격리 그리고 후속 상황을 비롯해서 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다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시험이 핵심이었는데요. 이번 실험은 이 소수의 건강한 20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 모집단 수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시험 결과를 전체 인구에 과연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의 한계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절실하다 보니까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의 연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유럽 소식 하나 알아보죠. 올봄에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겪지 않았던 체코가 이번에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럽 내 2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서유럽 주요 국가들도 비상인데요. 체코의 경우 올가을 들어 급격히 확산세가 가장 심각해진 나라로 꼽힙니다. 2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900여 명으로 지금껏 최다를 기록했고요.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매우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뒤늦은 확산 배경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름 휴가철 유럽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국가 간 이동이 다시 느슨해지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체코의 코로나19 대응 수장인 얀 하마체크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체코 당국은 코로나 전용 임시병원 설립부터 강도 높은 제한 조치 등 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부 조시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 문제는 비핵화 협상에서 항상 논의 대상이었다고 밝힌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슈에는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와 남북한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분명히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ite of issues with respect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which would obviously include documents that would change the statu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s been no change in the way the United States thinks about this. 현재 정전협정 상태인 한반도 상황을 바꾸는 과정에 종전선언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언급입니다. 이는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말한 것을 미국 고위당국자가 직접 확인한 셈입니다. 서 실장은 종전선언 문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항상 있었던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협상 테이블에서 주문 접수 완료.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선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도 실현 수준까지 이어질 정도로 논의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강태욱입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참혹한 교사 참수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면면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테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학부모와 학생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중학교 교사 참수 사건을 수사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이 학부모와 중학생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대테러 검찰은 숨진 교사의 수업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용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지난 7일 숨진 교사가 이슬람 혐오를 일으키고 있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교사 이름과 학교 주소를 공개했는데 용의자가 여기서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항의 방문에 동행한 이슬람 급진주의 활동가 압들라킴 세드르위도 기소할 것으로 매도 주문이 전해졌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용의자에게 돈을 받고 교사에 대한 정보를 준 학생 2명도 기소 대상인데 이들 가운데 한 학생은 300유로, 우리 돈 약 40만 원을 받고 퇴근하는 교사를 특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e collégien qui a reçu l'argent accompagné d'un de ses camarades a donné alors une description physique de Samuel Paty à Abdullah Kanzorov. Ce dernier leur a déclaré avoir l'intention de filmer le professeur, de l'obliger à demander pardon pour la caricature du prophète, de l'humilier, de le frapper. 검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구입하는 데 동행한 친구 2명과 용의자를 범행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준 다른 친구 1명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압들라킴 세드리위가 만든 단체 셰이크 야신이 이번 테러에 직접 연루됐다고 보고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중학교 역사 교사인 사뮤엘 파티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하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 2장을 보여줬다가 지난 16일 불의의 참변을 당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했었는데요. 안개는 점차 걷히겠지만 중국발 스모그와 또 황사까지 유입이 되면서 대기가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올 가을 첫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 상황이 더욱 악화하겠는데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점차 옅어지겠지만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함께 두툼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남부와 또 남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에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절기 상강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모레는 3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YTN 24 마칩니다. 이어서 뉴스라이브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이요. 하늘색이잖아요. 돌려주세요. 파란 진짜 가을 하늘색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세상 함께 만들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절복음 가벼운 발판. 관절복음 건강한 인생을 위해. 관절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관절복음.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디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여유자금 마련의 기회는 물론 최저금리 5%. 1688-7373. 사모님께 묻습니다. 제가 지하철역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